우선 이제 개항기 그 전염병을 보자면요.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콜레라. 아, 콜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천연두라고 불렀던 두창. 두창.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셋 중에서 네. 가장 좀 위협적이었다. 어떤 걸까요? 콜레라, 말라리아, 두창 중에서 어느 걸 것 같으세요? 두창. 두창. 네. 콜레라. 콜레라? 콜레라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콜레라는 삽시간에 와서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전염성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치사율도 높고. 예,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의 절반은 그냥 절단 나는 거고요. 한 가족도 뭐 전부 희생될 수도 있고 최소한 절반 정도는 한 가정의 식구들의 절반 정도는 희생된다고 보셔야 돼요. 예. 이제 19세기 전 세계적으로 콜레라의 전성시대가 바로 이 19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 후기잖아요. 근데 우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콜레라가 이제 대륙에서부터 들어와요. 그러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평안도가 항상 이 평안도가 집중타를 맞고요. 더 심할 때는 황해도까지. 물론 또 더 심할 때는 서울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위에서 내려오니까 일단 북한 쪽이 먼저 타격을. 그렇죠. 평안도가 이 서울로 들어오는 루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19세기에 이 평양 쪽의 이 관청들은 이제 콜레라가 돌면 서울에 이제 보고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감염된 사람의 10중 8구가 목숨을 잃었다. 콜레라 때문에 뭐 50만 명이 희생됐다. 뭐 이런 50만 기록도 명? 있고요. 예, 그런 50만 기록. 명이면 포항시 네. 정도 되는. 그러니까요. 포항 인구가 예. 다 죽을 정도로. 물론 이제 추정치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창궐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위생 상태가 안 좋다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식수예요, 식수. 콜레라가 그 예, 수인성 수인성입니다. 전염병이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우물이 나오는데요. 이 우물이 이제 양반 대가집 같으면 이 우물이 자기 집안에 있는데 보통 경우에는 이제 마을의 공동 우물을 저렇게 쓴단 말이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우물이 결국 식수인데 이 우물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의 이 화장실이 너무 가까워요. 예, 마이 그래서 갓. 이제 땅 속에서 이게 섞여서 오염이 돼 버리는 거죠. 상수도랑 하수도가. 그렇죠. 이야, 예, 이거 예, 큰 예. 사고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양반 가문들은 어떻게 하냐면, 혹시 물장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물장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생수를 택배로 그냥 보내는 거랑 같은 개념인데. 쿠땡맨이네요, 쿠땡맨. 그렇죠. 네. 예. 이제 그 양반 가문에서는 그래서 이 한강물을 이제 길어다 이제 먹다가 저렇게 물장수를 통해서 이제 돈을 주고 예, 매달 이렇게 해서 저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콜레라를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뭐라고 불렀을까요? 설마 콜레라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콜레라 이름이 뭐라고 없었을 것 했을까요? 같은데. 외국 이름이니까. 너무 어렵죠. 물병? 물병도 괜찮다. 물로 인한 병. 물괴물. 예. 자, 처음에는요, 네. 그냥 괴질. 괴질. 그러니까 괴상한 질병. 괴상한 정체 질병. 모르고, 정체도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치명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괴상하고 아주 무섭고, 그래서 괴질, 이렇게 괴물 같다고 부르고요. 생각했는데. 근데 진짜 이름에서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병을 무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그럼요. 느껴지네요. 예. 그러다가 점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쥐통, 쥐병. 쥐병? 예, 쥐통, 쥐요? 쥐. 쥐. 왜 쥐가 나오지? 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고 이러니까 쥐를 이렇게 평소에 별로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 아파트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항상 이 쥐하고 동고동락했죠. 예. 흔했죠. 그러니까 네.
이 조선시대만 해도 이 쥐들이요, 이제 부엌을 다니면서 이제 음식들을 망쳐놓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밤에 모두 잠이 들잖아요. 밤에 잠이 들면은 이 쥐들이 문틈으로 이제 방 안으로 들어오거나 특히 천장에서 내려와요. 밤에 깜깜한데 이제 이불을 이제 저 뭐 갉아먹는다고 이러다가 예, 인기척이 나고 그러면은 사람들 다리나 발을 문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참 아프기도 하고 또 쥐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레라를 저 쥐에 아주 나쁜 귀신들이 있어서 예, 그 쥐가 사람의 발이나 다리, 허벅지를 물었을 때 그 귀신이 이제 뱃속으로 사람 뱃속으로까지 스며들어서 그 배 안에서 이제 장난을 친다. 왜냐하면 콜레라가 이제 제일 심한 게 이제 배탈 설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 안에서 이제 장난을 친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온몸으로 이렇게 번진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그 근거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지금 보시는 분은 이제 알렌이라는 우리나라의 상주한 최초의 선교사인데 이분이 또 의사예요. 이 알렌이 나중에 미국에서 이 조선에 관련된 회고담, 뭐 견문기 이런 걸 이제 책으로 썼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조선 사람들은 병이 귀신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그런데 콜레라가 발생하는 것도 사람이 잠들었을 때 쥐가 사람 품속으로 기어들어와 물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콜레라를 이제 저렇게 불렀고 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집중 탐구로 들어갈게요. 이제 일제강점기에 네. 그 전염병들 또 그에 얽힌 이 희로애락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콜레라는 사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콜레라는 뭐 일제강점기에도 뭐 대단합니다. 특히 1919년과 1920년,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여름철에 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서 조선총독부의 공식 통계가 어떻게 되냐면 1919년에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약 11,000여 명, 그다음에 1920년에는 13,000여 명. 근데 더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예. 자,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이렇게 이제 도니까 이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위생 경찰이에요. 위생 경찰. 이제 대부분 다 일본인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죽은 사람 이제 끄집어내고 또 소독하고 또는 불태우고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인천에서는 이제 어느 한 마을에 이제 그 경찰들이 출동해서 이제 우리 그 꼬맹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마을 주민들 전부 모아놓고 이제 콜레라 예방접종을 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콜레라가 도니까 예방접종을 하는 건 당연해요. 저걸 안 하면 이상한 거고.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 시절 이 경찰, 순사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 접종을 하거든요. 일본 순사들이.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섭기도 하고 좀 반발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 콜레라와 얽힌 아주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일이 있는데요. 한번 요걸 한번 봐주세요. 예. 아, 저게 뭐야? 자, 이게 포스터예요, 포스터. 포스터인데 파리가 한 아이를 지금 공격하고 있죠. 무서워라. 예.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파리를 죽이고 아기를 살리자. 살리자라는 뜻이죠. 파리를 죽이고 아기를 살리자. 조선총독부 입장에서 이제 한국인들을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콜레라가 2번 연속, 2년 연속으로 나서 대규모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총독부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떨리죠. 이거 한국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했는데 이거 가만히 있을래나? 자, 그 상황에서 파리를 이제 문제 삼은 거예요. 물론 파리는 해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저 파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파리 예, 예. 대신에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인이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저 포스터 속에 저 자리를 파리를 넣었네요. 그래서 일본이 그 시선 돌리기를 한 건가요? 그렇죠. 시선 돌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콜레라가 돌아서 너네가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거 우리 때문이 아니고 그거 파리 때문이야. 그 파리를 잡으면 돼. 파리만 잡으면 끝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윤치호. 이분이 이제 서재필과 함께 독립협회 지도자였던 사람이고 파리 잡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 당국은 파리를 잡아 경성부청, 그러니까 서울시청이죠 지금의 서울시청으로 가져오면 한 마리에 3리, 우리 저 야구 선수 계시니까 타자들 그 성적 타율 얘기할 때 몇 타, 뭐 3할 3푼 3리 그러잖아요. 그죠? 그 3리예요. 할푼리. 그러니까 1000분의 3원이란 뜻이죠. 0.001 예, 할푼리. 1000분의 3원. 아. 예. 근데 이 당시는 1원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원도. 예. 한 마리당 1000분의 3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포스터 다 내걸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현상금을 내걸었어요. 3리.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좀 가난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파리를 막 잡아가지고 이제 시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 만일 거야 아마. 3일 만에 이 당시 서울시청,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취소해 버렸습니다. 아, 또 우리 민족은 한 번 하자 그러면 돈이 다 너무- 들고 일어나거든요. 퍼즐이 파리에 너무 많이 씨를 나가니까.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1000분의 3원 주겠다고 했던 자기네가 먼저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는 막상 그거를 3일 만에 이제 그거를 취소해 버린 거예요. 없던 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치호라는 사람이 일기를 뭐라고 썼냐면 처음에 그렇게 준다고 현상금을 내건 것도 잘못이지만 아무런 예고 없이 한국인들과의 약속을 어긴 건 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동네하고 거주하는 그런 뭐 상가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일본인들이 새로 들어와서 장악한 동네가 확연히 나뉘어요. 그러니까 삼국이 이렇게 뭐 쓰레기 이런 걸 치울 때도 일본인 동네들은 바로바로 치우는데 한국인 동네는 안 치우는 거예요. 차별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파리를 잡겠다고 하면서 파리의 온상인 그런 쓰레기 이런 것들은 안 치우는데 이게 말이 되는 정책이냐.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런 정책으로 세상을 우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좀 비판하는 정답이네. 그런 일기를 눈 감고 좀 써놨죠. 앙하고 있네. 예, 하는. 그렇죠.